네, CPI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네.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전에 6월 달에 이제 5월 달 물가지수 발표됐을 때 그때 충격을 한번 미리 세게 받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오긴 했었지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유가가 주 원인이었고 이런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CPI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어떤 걸까요? 관망세가 제일 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망세.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게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사실 올해 시장을 보게 되면 올해 시장이 10% 이상의 급락이라는 부분을 지난 6개월 동안은 연속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직전에가 우리가 물가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기 침체로 연결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CPI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거래 대금은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앞전 같은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CPI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좀 완화될 수도 있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다는 것과 연준회의가 이제 이달 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초점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선 물가지수란 부분이 앞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가속했던 만큼 이 부분이 해소가 어도됐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제 거래 대금의 증가가 조금씩 나오면서 반등세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의미 있는 차트라든지 데이터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종합주가지수 바로 보도록 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아까도 봤듯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수가 이제 저점을 만들었었던 2292포인트 그 라인대 이후부터는 거래소에서와 선물시장에서 양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일부 종목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 별 의미는 없다가 되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시총이 굵직한 종목군들을 사면서 선물까지도 매수를 해준다는 점이 시장에서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나타내 준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1선을 우선 넘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 가격이 236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올라타고 거래량의 증가가 조금씩 증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반등폭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CPI 지수 좀 세부 항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은 시장에서 어제 미증시가 뭐 앞전 같은 경우 사실 6월달 그 소비자 물가에서 발표하고 나서 미증시가 거의 4%대 하락을 했었거든요. 빠졌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지표들 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큰 폭의 전월 대비해서 급등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한 11.2%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라는 부분을 빼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6.3%, 6.2% 그리고 이번에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이제 물가 지수는 정점이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 되는 건데 지금 원유라는 쪽을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해서 1.2% 하락을 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차의 존재라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원유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해서 그 부분에서 뭐 가솔린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을 뽑아내듯이 그 시차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 가솔린 가격도 지금 현재는 3.2불대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시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난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은 결국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빨간색 네모칸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이제 공공 에너지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유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동안 만들었던 걸 공급하는 부분에서 증가를 했다 정도. 그러니까 결국 다 에너지 쪽에서가 물가지수 다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제 장중에 미증시가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로 다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네, 잠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7월 연준회의를 앞두고 100bp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기가 좀 나왔다로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파웰 연준장 같은 경우는 75bp 인상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75bp도 굉장히 이례적인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100bp 인상이란 부분은 거의 생각 안 한다 쪽으로 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연준을 한 분이 이제 또 100bp 인상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물가 지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은 가솔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인데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것이 정점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점이다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딱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지수가 그렇다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은 거의 네.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준에서의 긴축 정책이란 부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만 속도의 차이가 얼만큼 더 강하냐 약하냐 이 정도 차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 부분이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달러의 강세가 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환율 같은 달러가 108선을 넘어갔었죠. 그러면 108선을 넘어갔다 됐을 때 국내 원달러 환율도 앞전과 비슷하게 달러 강세가 원화의 약세로 연결됐었다면 지금 한 1340원에서 50원 정도 가 있어야지 비싼 수준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앞전에 이제 고가를 넘겼다가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약 3%가 넘는 상승을 한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그의 반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유가라든지 이제 에너지 가격에 사실 미증시에서는 물가지수 영향이 많았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바로 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현재 떨어진다는 부분이 역시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이제 좀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대내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의 환율이 올라간 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원자재를 거죠. 다 사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현재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이익률이 자꾸 떨어진다는 부분이 결국 원자재 비용 가격이 높아진다는 부분인데 이게 서서히 좀 완화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앞전에 하향되던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다만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을 놓고 볼 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강세란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가운데서 또 유난히 실적과 관련된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고 이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슬슬 하나 둘씩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니까 시선이 실적으로 좀 옮겨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 시장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주가 빠진 가장 큰 배경이 뭐 유동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순위 추정치 자체가 주가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점점 국내에서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약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근데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앞전에 2000년대 이제 중반 전까지는 이제 유로존 문제라든지 이때도 통화 긴축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왔던 케이스였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예전 2008년도 금융위기와 그리고 2019년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럴 때가 실제로는 경기가 안 좋았던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 4.1%밖에 아직까지 안 빠졌는데 이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내려올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본다면
현재 주가 지수가 너무나 과하게 빠졌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좀 이쪽 알아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옵션 만기란 부분과 이제 미국의 CPI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가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관망이 있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기대치도 가 있는데 옵션 만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오늘은 그냥 중립 정도의 수준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빠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옵션 만기일 같은 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 IT나 자동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이쪽에서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미증시가 뭐 어제 뭐 소폭의 약세로 끝났다가 됐을 때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요 근래 들어서 며칠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거나 반등에 나올 소지도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만 증시와 국내 증시가 같이 빠졌었다가 맞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대만 증시가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증시 안정기금을 이제 투입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서 TSMC 같은 경우가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이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도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2분기 실적을 놓고 볼 때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된 쪽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제도 강세였던 자동차가 되는 케이스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 둘이 현재는 시총 최상위에서는 조금씩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적으로가 이제 제약 같은 경우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실증이 본격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을 더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되는 것이 현재는 자동차, 상사라든지 정유, 운송, 철강 이 정도가 현재 실적이 좋다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도에서 움직이신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이제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이 확실히 나온 것 같아라는 관점이 들어와야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강세라는 부분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업종별 차별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기준을 실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걱정을 했던 CPI도 물론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미증시 반응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더 이상 그리고 CPI 내용을 봤을 때도 앞으로는 좀 꺾이지 않을까 정점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바닥이 이미 나오고 조금씩 반등의 기미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사실 기다리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 없는데 사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사실 우선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 개선되려면 지금 현재는 뭐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 관련된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네. 그때는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하겠죠.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먼저 중심에 서는 종목군이 튀어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먼저 나와줘야지 시장에서는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해지면서 시장이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이 현재 2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부분이 현재 실적이 안 좋아서 하향했다기보다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하향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향후 전망이 좋은 쪽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하거나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증가 나와야지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